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줌마TV입니다. 2021년도 벌써 하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이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지속됨에 따라 다양한 제도와 지원 정책들도 계속 발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역들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데요. 곧 맞이하는 11월, 미리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 우리가 매달 지출하는 가계비용이 있습니다. 의식주에 필요한 지출이지만 요즘같이 가계소득이 감소한 시기에는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더욱 많아지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 중 부담스러워도 지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병원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몸이 늘 건강하면 좋겠지만 누구나 뜻하지 않게 크던 작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럴 때 치료를 위해서는 지출해야 하지만 정말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병원비일 것 같은데요. 이러한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11월부터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9월 8일부터 10월 18일 개정한 입법 행정 예고를 거친 후 11월 1일부터 의료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11월부터는 연간 지원 한도를 대폭 올리고 지원 비율도 상향됩니다. 소득 수준에 비례하여 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분들이 더 많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제도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기존의 지원 한도보다 1,000만 원 상향하여 3,000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현행 2,000만 원 지원 한도 초과로 인해 정말 필요한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을 반영한 개정안입니다. 입원시, 외래시 각각 해당되는 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원시 모든 질환이며 외래시에는 6대 중증 질환으로 암, 심장, 뇌혈관, 중증 화상, 중증 난치, 희귀가 해당합니다. 지원 항목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및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급여입니다.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5억 4천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소득, 재산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별적 심사를 거쳐 최대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합니다. 지원 비율도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일괄적 50% 지원이었는데 소득 수준별 최대 80%까지 늘어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200%는 50%를 적용, 기준 중위소득 50에서 100%는 60%를 적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를 적용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80%로 적용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퇴원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 부담 수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160만 원 초과 시 지원받을 수 있는 등 소득 수준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이 부분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공단 지사 쪽에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센터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급여 받으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다음 달 19일부터 근로자는 임금을 받을 때 임금 명세서를 받게 됩니다. 이는 이제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 명세서를 교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교부하지 않을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 명세서에 기재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의 구성 항목 및 계산 방법, 법령이나 단체 협약에 따른 임금의 공제 내역 등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임금 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됩니다. 11월부터 또 바뀌는 제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청약인데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청약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제도가 개편됩니다. 9월 중 입법 예고와
10월 규제 심사 등 절차를 거쳐서 11월에 시행됩니다. 1인 가구에 대한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청약 신청 시 혼인 중 또는 자녀가 있는 가구로 자격이 제한되었으나 11월부터는 청약 조건을 충족하는 1인 가구의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단 60제곱 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은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도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단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면 부동산 자산 약 3억 3천만 원 이하를 적용합니다. 또한 11월부터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일부 물량을 자녀수 고려 없이 공급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도 기회가 주어집니다. 40대, 50대에게 유리한 일반 공급 비중은 지금처럼 그대로 유지되고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물량과 신혼부부 특별 공급 중에서 일부만 개선됩니다. 대기 수요자들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 신규 편입 대상자, 우선 공급 대상자를 한 번 더 포함하여 추첨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청약홈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앞으로 남은 10월 말에 시행될 예정인 제도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위반 시 범칙금, 과태료가 일반 도로의 3배 수준에 이르기도 합니다. 10월 21일 목요일부터는 이러한 교통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다만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 정해진 구역과 시간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사고 유발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이 더욱 강화됩니다. 과거에는 교통사고를 유발해도 운전면허 정지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에 한하여 특별교통안전교육 의무가 부과되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면허 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데 부양 의무자로 인해 그동안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셨던 분들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하신 후 지원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니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가오는 11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남은 2021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질 텐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